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치남TV입니다. 오늘 3월 30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젠 종목 4.4% 상승해서 12만 1,0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종목 굉장히 기대를 하셨지만 생각보다 약간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젠 분봉 차트를 제가 들고 왔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줄곧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조금 상승을 해서 12만 1,000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갭 상승을 했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내려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이번 주는 시젠 종목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틀 연속 큰 시세를 보여주었고 그동안에 물량을 가지고 있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매도 물량과 신규 진입자분들의 매수세가 합쳐져서 보합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들을 보니까 시젠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라갈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측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젠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1차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이죠. 1차.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온 이 부분이에요. 2차. 이때는 어떤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시젠의 진단 키트가 이제 유럽과 중동 이런 각국으로 수출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국내의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우수하다 이런 기술력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3월 초만 하더라도 3만원 하던 주가가 6, 7만원대까지 큰 상승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2차 상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유럽과 중동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트럼프가 국내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그리고 FDA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났고 이로 인해서 이틀 동안 상한가를 두 번 가면서 큰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1차와 2차에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재료들은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상승을 노려보려면 새로운 재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12만원대에서 15만원 혹은 20만원까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시즌에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시즌에 모든 재료들은 다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전 고점 14만 1,400원 있죠. 이 부근에서 올라봤자 소폭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혹은 이 최고점보다는 못 미치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주, 특히 테마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들이 쉽게 로또 맞아서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피땀 흘려서 지금과 같은 고용이 악화되어 있는 시기에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너무 최고점,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때 9대1 비율을 지켜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대1 비율이 뭐냐면 제가 투자하는 방식 중에 90%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를 이런 시젠과 같은 테마주
이런 데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마주를 접근할 때는 내가 오늘 하한가를 맞아도 그냥 욕 한 번 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금액, 이런 금액들로만 접근을 하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시제는 가치주의지 테마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별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당 종목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 묶여있는 종목이라면 다 테마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우량주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단순히 누구누구 테마로 엮여서 시세를 300%, 400% 이렇게 분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 이슈와 맞물려서 종목이 편승해서 올라간다면 다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테마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 종목이 하한가를 맞아도 문제없다 하는 투자 금액으로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이 3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키트 수출로 인해서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12만 1,000원에서 충분히 뭐 15만원 혹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업들이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하잖아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7월 이쯤 발표하는데, 해당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를 발표한 당일에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락할까요? 그동안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다. 그러면 이미 5월 1일까지는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단순한 원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언제 가장 설레이나요? 물론 여행 갔을 때도 설레이지만 더 설레이는 순간은 여행 가기 직전 아닌가요? 즉 여행 가기 직전에 짐 싸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기대감에 부푼단 말이죠. 주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실적을 다 반영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을 발표하는 그 당일에는 당연히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보합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때문에 해당 종목이 3차 상승을 하려면 시즌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시즌이 정말로 3차 상승을 하려면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외적인 어떠한 충분한 재료가 나와야지만 더 큰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는 구간은 절대로 신규 매수자분들의 진입 영역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12만원에서 14만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간곡하게 수익을 안 내도 좋으니까 본인의 매수가까지 주가가 터치했을 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흘러내린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영역까지 충분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투자 원칙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1번,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즉 1원칙과 2원칙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얼마나 수익을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익을 낼 가능성보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파이라고 하죠. 이 파이가 손실을 봤을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데미지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발 지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게 받아들일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투자에 대한 원칙이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에 있어서는 제 자산의 10%만 활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려면 어떠한 재료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시즌에 있어서 큰 재료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니까 손실을 볼 때도 최소한으로 보고 그리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료가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11선이 무너지지 않은 한에서는 계속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1선하고도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약 8만원, 9만원 사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11선 구간을 잘 보시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금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본인이 매수했던 구간까지는 터치를 할 거예요. 때문에 그때 조금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 주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종목은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일어나는 동안 확실한 재료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큰 재료가 보이지가 않는다. 때문에 3월 30일 마지막 날 혹은 이번 주 주가는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신규 진입은 절대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진입을 하시려면 여기 11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터치를 했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해당 종목을 보유를 했는데 너무 꼭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샀던 매수가까지 온다고 하면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2차 상승 구간을 모두 수익 실현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부는 지금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11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조금 들고 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이익 실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워렌 버핏이 말한 투자 원칙처럼 최소한 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한가를 맞아도 그냥 욕 한번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금액으로만 시도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